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11월 29일 오후입니다. 문의가 많고 이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또 현장에 들러봤습니다. 오늘 문의 중에서 주요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최종 수확을 끝내고 모든 이 능금은 창고 입고가 되거나 일부 개통출하 내지는 개인적으로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월 말, 즉 내일 모레가 12월 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수원 종합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 올 한 해 사용하다 남은 농약은 여러분들이 준전지, 충제인지, 비제인지 또는 연면시비용 사정복합비료 이를 총 4단계로 구분하셔가지고 창고 안에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재고량도 파악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내년에 또 사용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봄부터 수확 때까지 어떤 약을 쳐야 될지 모를 경우 많습니다.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농약명 또는 사종복합비료명 이런 것들을 이름을 적어서 사과콜라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이른 봄에 미리미리 내 집에 필요한 약재를 다 적어서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정규 회원 멤버들 분들 거는 제가 최소한 별도로 개인 상담 카드에 별도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언제 살포하도록 개인적으로 밴드에 올리거나 또는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제 사과콜라 밴드를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농기계 SS 분무기나 각종 동력 관련되는 농기계 이런 것들은 부동력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죠. 또 동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낙엽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는 갈반병이 거의 없었습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는 또 병이 많죠. 세균수 구멍병이 많고 사과는 갈색 무늬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실은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는 아셔야 돼요. 물론 바빠서 힘들어서 다 못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병원 감염됐던 이런 것들은 긁어 모아서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동 낙엽을 통해서 이런 낙엽을 통해서 병해충균들이 월동 장수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 긁어 모아서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사실 우리 현장에 다녀보면은 긁어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 보니까 태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해 피해가 많은 지역은 냉기의 어떤 정체가 심하죠. 그러한 지역들은 주로 하천 주변 또는 분지형 형태를 이룬 그런 위치에서 동해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냉해 피해도 많습니다. 또한 토성의 종류로서는 점줄토 이런 것들이 동해 피해가 많고, 또한 배수가 불량한 그런 지역도 상당히 동해 피해가 많다. 지나치게 또한 과다 착과해서 수세가 허약해진 나무, 그런 나무도 전체적으로 나무가 스트레스 받고 뿌리의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동해 피해에 오히려 더 취약하다. 그 이유는 지상부의 양분 소모가 지나치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뿌리 쪽으로 저장 양분이 많이 축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해 피해에 더 약해진다. 또한 토양 수분이 부족한 그런 가수원에서도 동해 피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은 양 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동을 원활히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뿌리에 축적된 양분이 적다. 그래서 동해 피해가 더 많다. 따라서 뿌리의 근권이 건실하고 튼실한 그런 나무는 동해 피해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흙뿌리기 좋기 때문에 조직이 무릅니다. 상당히 7, 8, 9, 10년, 20년 돼도 복숭아 나무는 추운 지역에서는 상당히 동해 피해량이 많습니다. 그 피해가 봄에 나타날 걸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사과나무는 이 정도 10년 이상이 되면은 동해 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7년 이하 또는 3년 내외의 유목 같은 경우, 그런 나무에는 특히 M구 작은 묘, 이런 작은 묘, 또 추운 지역의 작은 묘는 상당히 내년 이른 봄에 동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에서는 부득이하게 백색 수성 페인트를 지표로부터 대략 한 50cm 범위에 전면 도포를 해주시거나, 또한 신문지나 볏짚 이런 것들로 감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 신문지 볏짚이 좋습니다. 그는 바람의 통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있다 보니까
찬 기운이 덮어놓은 그쪽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동해 예방에 볏짚이나 신문지가 더 유효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세가 약한 나무는 이 전정을 좀 늦춰 하셔야 됩니다. 일찍 하면은 지금은 가지를 절단하거나 자르게 되면은 상처가 남죠. 그런 상처 부위로 상처 유합, 즉 결로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해 피해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동계 전정을 상당히 늦춰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면 시비가 상당히 활성화돼서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다만 지나치게 특정 A 성분을 과도하게 집중 연면 시비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뭐 붕소라든지 가리라든지 이걸 과다하게 집중 살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잉 장애, 과다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 가리의 과다 장애는 과필은 멀쩡한데 반 갈라보면은 그 안쪽이 완전히 90% 이상이 갈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리 과다 장애. 또한 염화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면시비나 토양시비를 많이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5일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염소 성분, 토양의 염류 집적 장애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또 지상부에 가리를 염화가리를 과다 시비하다 보니까 그 염화 염소 시열 성분, 염산이죠. 일종의 꽃눈이 다 타버리는, 또한 잎의 가장자리가 갈변해버리는,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잉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라는 특정 성분을 토양에 과다하게 또는 지상부에 너무 집중적으로 연면 시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3월 한 20일 전후나 되면 여러분들이 나무를 식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늦가을에 현재도 사콜라 밴드를 통해서 나무 식재 구덩이를 파놓고 어떻게 그림을 주면 되느냐라고 질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정 품종 아리수, 시나나 골드 이런 품종들은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재배하기도 상당히 용이하고 특히 시나나 골드는 초밀식 가수원의 스퍼 타입이기 때문에 직접 발생이 잘 되지 않고 또 짧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있고, 아리수는 금년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삭아삭하고 식미도 좋고 경도와 당도 향기가 좋기 때문에 색깔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개 품종은 상당히 귀하다. 그래서 현재 구하러 가보시면 없습니다. 지금 없으면 내년 봄에도 없죠. 그래서 그런 특정 품종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묘목 업체에다가 예약 주문 또는 접을 미리 붙여달라고 성금 예약금 지불하고 그 후년도에 여러분들이 좀 생산해달라는 그런 어떤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인기 있는 품종은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묘목은 한번 심게 되면은 옮기기 힘들죠. 또한 그래서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 밭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 선택을 잘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재배지 선택과 품종 선택은 사과 농사의 처음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아울러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인가, 경사 정도는 어떤가, 또는 물 확보는 용이한가, 또는 분지 이런 형태인가, 계곡에 위치한가, 냉해 피해는 잘 없는가, 자주 오지 않는가, 어떤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 물론 쓰리가 오고 냉해가 오면은 결실도 문제가 되고 동독, 사비 이런 것도 현저히 많이 꼬이게 됩니다. 물론 그 과형도 납작납작해지고, 그래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최초 재배 적지인가 아닌가를 유무를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새로 심는 그 나무는 여러분들이 현재 구덩이를 파는 집도 계시고, 물론 뭐 추식이나 춘식이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심는 방법은 가급적 동해 문제 때문에 가을 심기인 추식보다는 봄 심기 즉 춘식을 많이 권장드려요. 그래서 가을 심기보다는 동해 피해 문제 때문에 봄 심기를 많이 권장드리는데 심는 방법은 대동소이한데 전면이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분이 많죠. 전면적으로는 우수한 그라스나 오차다 그라스, 용성인비, 석회 이런 거, 태비 이런 것들을, 붕소 이런 것들을 다 줘가지고 전면 로타리 쳐가지고 제식열에 맞게 심으시면 되는데 뭐 10주, 5주, 20주, 30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을에 심든 봄에 심든 미리 구덩이 넓이를 파시고 햇볕 소독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 소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구덩이 속에 여러분들이 용성인비 한 50g, 붕사 10g, 그 다음에 이 퇴비 잘 반려된 그런 퇴비 또는 원예용 상토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구덩이 한 3kg 정도 뿌려가지고 나무 뿌리를 잘 펴시고 흙을 덮고 또 물을 줘가지고 잘 편 그 뿌리 사이에 흙물이 골고루 잘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뿌리와 흙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새 뿌리가 발견돼야 되기 때문에 흙을 덮고 물 주시고 또 흙을 잘 덮어주시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심은 나무는 볏짚이나 신문지로 이 보온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을 심기는 특히 내년에 많이 춥다 그러니까 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굵은 놈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우세 하나, 나무 꼭대기에 원줄기에, 여기는 현재 없는데 원줄기 끝에 보면 경쟁지가 보통 2개 있습니다. 그걸 따버리시고 원줄기 놔두시고, 그 다음에 굵은 놈을 한두 개 있으면 제거하시고 약한 놈은 다 놔두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고 난 다음에 하지 이런 거 하나 따내고 상단부에 주간 연장지에서 경쟁지 2개 따내시고 나머지는 놔뒀다가 심고 2년차 1년차는 그렇게 하고 키웠다가 2년차에 아깝죠. 2년차에다가 전부 다 훑어버립니다. 다 훑어가지고 새로 가지를 다 받아냅니다. 그럼 가지가 20개에서 한 40개가 나옵니다. 그 나온 가지가 한 뼘이 되면 제가 여기다 이쑤시개로 딱 봐서 수평을 잡아줬습니다. 잡아주고 난 다음에 여기 50 됐을 때 밑에 눈을 두고 1cm 앞에서 막아주고, 그리고 대략 6월 20일 되면 다시 이게 한 뼘 이상이 자랍니다. 그때는 반대로 위에 눈을 놔두고 1cm 앞에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이렇게 켜줬다. 근데 그래 해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지금 밀실가온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하기보다는 하지 따고 상단부에 연장지 2개 따시고 나머지는 수평 유인 또는 수평 이하로 유인하시고, 그리고 그게 따라 가지고 적심은 가을에 절단하지 마시고, 가을에 절단하는 거는 신축꽃이 약했을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가볍게 카팅을 하고 심고 난 다음에 주로 심고 봄에 신초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적심을 한 2회 정도 또는 많으면 3회 정도 해서 수관 확정을 잘 억제시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한 이 유목 우리가 2년차까지는 웬만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면은 가지가 다 잘 나옵니다. 빈눈 없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4월 초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눈 대략 1cm 위에다가 실톱으로 살짝 칼금을 끄시면은 여기에서 눈이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무 뿌리에 힘이 있어야 뿌리의 힘만큼의 비례해서 가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힘이 너무 떨어지면은 가지 발생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근권 발달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나무 심기 전에 여러분들이 뿌리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묘목상에서 오는 그 나무는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역병이나 무릎병 이런 것들이 뿌리에 잠재 감염돼 와가지고 나중에 따먹을만 하면 나무가 돌아가시려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뿌리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뿌리 소독은 침지 소독이 원칙인데 최소 30분간 담가놓거나 또는 묘목식재 하루 전에 담가 놓으셨다가 그 다음날 심으시면 됩니다. 그 물 250리터에 100리터 소화제 330g 한 봉, 막걸리 3봉 또는 휴믹사이라고 있습니다. 500ml 액상 하나 침지하셨다가 심으시면은 묘목 생육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사과나무는 자가 수정을 하지 못하는 작물이 되겠습니다. 즉 타가 수정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다른 품종을 혼식하게 되어 있죠. 현재 기존의 가수원에 가보시면은 후지, 홍도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또한 아오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80% 이상의 수분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부터 다양한 품종들을 혼식 재배하게 되었다. 다만 약치는 것도 까다롭고 특히 PLS법 때문에 아오리의 후지 약이 계속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아오리 같은 경우는 PLS법에 유배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요새는 A 품종 몇 줄, 그 다음 B 품종, 그 다음 C 품종 이렇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배 관리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다. 다만 수정 문제 때문에 두 품종 한 20주당 꽃사과를 한 2-3개 정도를 추가적으로 심도록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꽃사과 종류에는 센티넬, 만추리안, 고저스 이런 계통이 있는데 꽃사과도 주 품종에 따라서 선택해서 심으셔야 됩니다. 꽃사과도 조생종의 꽃사과, 만성종의 꽃사과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묘목업체에도 문의하셔가지고 주품종 20-30주에다가 꽃사과 2-3주 정도를 추가로 구입하셔가지고 가손주의나 또 나무 사이사이에다가 심는 것이 더 유리한데, 다만
꽃사과 심은 지가 한 20년 내외가 됐습니다. 권장한 지가. 현장에서 관찰해 보면 꽃사과에 노린재가 많이 꼬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미국 선저벌에도 꽃사과에 상당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방제만 잘 하시면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량과 생산과 결실률을 증대를 위해서 수분수를 혼식하기를 권장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대목입니다. 대목이 이제 외성이냐, 외성 중에서도 M9냐 M26이냐 JM 대목이냐. 물론 국내는 M9가 많죠. M9 중에서도 M9 이중 전목묘냐 M26 전목묘냐. 이제 이게 보면은 요거는 제가 봐서는 현재 M2중묘로 제가 보입니다. 이중묘는 M9 작은 대목은 밑에 요게 자체가 뿌리고, 요 뿌리에다가 요 위에 품종 접을 했습니다. 접이 한 번이죠. 이중 대목은 여기 밑에가 땅속에 보면은 M9에다가 땅속에 실생대목이 한 번 더 감겨 있습니다. 비닐이 더 감겨 있습니다. 그 속에 1차 감고 다시 M9, 이게 품종 접, 접을 땅속에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 붙인 거를 우리 M9 이중 전목묘 또는 M26 이중 전목대목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접을 두 번 붙인 거는 뿌리가 깊죠. 그래서 나무가 크게 확장되고 크게 뻗을 확률이 높죠. 실제 그렇고, 작은 대목은 접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나무 근권 확장력이 떨어지고 뿌리의 근권력도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이 뻗지 못하고 가지도 많이 나오지 못하고, 또한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꽃눈이 1년 빨리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뿌리에 아까 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뿌리 근권이 약하다 보니까 동해 피해도 더 취약하다. 그래서 내 지역의 추운 지역이냐 분지형이냐 찬 공기가 머물러 버리는 그런 지형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목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M9 작은 대목이나 M26 작은 대목은 최소 저기 전목 부위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지표로까지 최소한 10cm 이상은 무조건 노출시켜 줘야 됩니다. 땅속에 접이 한 번 더 돼 있는 이중 대목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에서 20cm 이상은 지면으로부터 노출시켜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노출시켜 놔도 나중에 세월 지나면은 근권이 자꾸 확장되면서 나무가 땅속에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전목 부위를 지표로부터 많이 노출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고 내에 지금 사과를 아마 입고가 100%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고 내에 입고된 사과를 오래도록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전 7시 30분 정도 창고문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아침 7시에 신선한 공기가 창고 내로 유입이 되고, 창고 내에 있는 에틸렌 가스, 즉 노화 촉진 호르몬이죠. 그 호르몬 가스를 밖으로 빼주고 서로 순환시켜줘야 됩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사과 향기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좋은 향기지만 그 향기가 에틸렌, 즉 노화 호르몬입니다. 그것 때문에 장기 저장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 30분간 창고문을 대략 한 달 동안 2, 3일 한 번씩 문을 개폐시켜서 바깥의 찬 공기와 안에 있는 에틸렌 가스를 서로 교환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말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신선하게 능금을, 사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창고의 온도는 영하 0도에서 영하 0.5도에서 또는 영상 0.5도, 즉 영하 0도에서 영상 0도 사이에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시고, 밖에 설정해 놓은 온도와 창고의 온습도계를 비춰해 놓으시고, 그 창고 내 온도가 설정 온도와 서로 사이즈가 잘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창고 내 습도가 부족하면은 열매가 갖고 있는 수분이 이탈돼 버립니다. 45가라고 분명히 선별해서 해놨는데 나중에 46가가 됩니다. 한결 더 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분이 증발 이탈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창고의 적정 권장 습도는 90% 이상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습도계, 온습도계를 같이 비치를 하시고, 창고의 바닥에 수분이 충분하도록, 또는 물통에 물을 채우시고 거기다가 살얼음이 살짝 어는 정도가 상당히 장기 저장에 유리하고 끝까지 신선한 열매를 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늦게까지 열매를 수확했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늦은 또 강우가 있었죠. 잦은 비가 있었기 때문에 과육 또는 나무 수채 내에 질소, 니트로겐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2차적으로 이만큼 뻗었습니다. 후반기에. 그래서 이렇게 2차 신장했는 모습이 많다. 이 말은 체내에 질소 함량이 높고, 금년도 수확했는 사과 열매에도 과육 내에 질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 저장에는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해가 올 해다. 즉 장기 저장에 여러 가지 해가 있죠. 열매를 갈라보면은 내부 갈변 또는 열매 배꼽 하단부에 오는
칼슘 결핍인 고도 증상, 그 다음에 열매가 쭈글쭈글한 위조 증상, 수분 이탈 증상입니다. 또한 껍질 변병 증상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열매가 누렇게 황금빛이 납니다. 그런 껍질 변병 증상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발현될 수가 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제가 사전에 미리 이 공지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또한 밀 증상도 상당히 올해가 많다. 그게 지나치면 또 내부 갈변 되죠. 그런 증상. 또한 붕소 과다 증상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리 과다 시비 현상, 가리 과다 현상도 상당히 나타난 적이 있다. 물론 그런 데는 과리를 과다하게 지나치게 많이 토양 시비하거나 연매 살포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옵니다만, 근본적으로 늦게까지 수확했는 착색이나 당도가 부족해서 또 늦게까지 강우가 그러한 어떤 손실분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밴드에 올라온 자료 중에 나무 수세가 세기 때문에 면충 피해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세가 세기 때문에 이 면충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약재 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리 약을 쳐도 약이 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순비가 좋습니다. 새끼를 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늦가을에 도장지를 따다 보면 면충이 많다는 이야기 많았죠. 결과적으로 약재 도달력이 미흡했다. 그래서 상담으로 제가 6월달에 말씀드렸죠. 환하게 제거해서 약재 도달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렸습니다. 탄저도 마찬가지고 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나무에 뼈대만 있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바가 쪽에다 보니까 갈반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아마도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옆 라인에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저기는 과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전지했을 때 어느 부분을 내가 손질할 것이냐, 청태가 별로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청태가 많은 집 상당히 많죠. 이 과분무하거나 가수원 자체적으로 습도가 높거나 또 습도가 높은 가수원에 위치하거나 그럴 경우에 상당히 약재 도달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데는 청태가 많이 낍니다. 이끼가 많이 낍니다. 그런데 첫째, 전정 방법에 개선,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게끔 해주시고, 또는 다이센, 유기유한계 이런 계통의 약재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연간 4배 정도 살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전정 마치고 난 다음에 3월 한 중순 이전에 빙초산을 단독으로 살포를 권장드립니다. 물 500리터에 빙초산 5 내지 7리터를 살포하시면 상당히 한 80% 이상, 90% 이상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다만 빙초산을 사용하실 때 보안경이나 고무장갑, 마스크, 방제복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빙초산이 만약에 원액이 눈에 튀었을 경우에는 눈 실명이 우려됩니다. 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전정 후에 3월 20일 전후에 단독으로 물 500리터당 빙초산 5 내지 7리터를 살포하시면 80% 90% 이상은 청태를 말끔히 제거할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강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습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세가 센 나무는 제가 시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질수가 충분하고 양분이 충분하고 나무 수세가 센데 그름을 자꾸 주시면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나무는 무조건 무시비, 무태비를 하시고 다만 미량 원소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량 원소는 용성인비 용과리인 제가 권장드리는 미네믹스 또는 뉴트리세이브, 메이트 이런 게 많습니다. 저는 주로 미네믹스를 많이 권장드리는데 만약에 용과리를 뿌리셨다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미네믹스를 권장드리고, 지금 현재 용과리를 시비하지 않으셨다면 미네믹스를 뿌리시고 내년 봄에 한 번 더 뿌려달라 말씀드립니다. 5월 말에는 인상가리, 그때는 꽂는 분화가 되기 때문에 인상가리를 토양 시비하시고, 또 착색이 우려되는 지역은 7월 말경에 황산가리를 단독으로 한 번 더 시비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권장드리지 않지만 과다 착과됐거나 착과량이 많을 경우에, 또한 5월 말쯤 돼 가지고 수세가 조금 약한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은 빨리 빨아먹고 흡수되어 버리는 속효성 비료, 치오다 계통의 올카바 이런 것들을 제가 권장드리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체 수세와 착과량을 판단해서 한 나무에 2세우큼 정도만 간략간략하게 시비하시면 초기에 열매의 세포수를 증대시켜 줍니다. 후기에 착색과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비료를 권장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잠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톱질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동해 위험 우려가 있고 양분 축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맘때는 나무에게 잠잘 시간을 주시고 가위나 톱을 대지 않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면에 보이는 이 주지를 솎아내는 게 원칙이에요. 지면으로부터 대략 한 60 내지 70 범위에 분포했기 때문에 솎아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는 이 앞에 보이는 이 굵은 주지 때문에 약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가지는 속시기 때문에 기부해서 완전히 솎아내야 됩니다.
이걸 살려면은 앞에 이게 나가줘야 되고, 이게 아까우면은 저건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지를 솎아내는 방법, 그런 게 중요하고, 요거는 지금 현재 꽃눈이 못 뜹니다. 여기를 솎아버리고, 여기도 꽃눈이 왔죠. 여기도 꽃눈이 현재 와 있습니다. 여기는 꽃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솎아내시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사과가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도 사과인데 다 못 땁니다. 요거는 꽃이 아니고, 요거 따시고, 요걸 따시고, 요걸 놔두시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꽃눈이 이렇게 왔죠. 왔는데 아주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이것도 꽃이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기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가지고, 이렇게 놔두시면은 전지가 됐다. 여기도 이래 보시면은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요거 따내시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요런 거입니다. 요렇게 전지하시고, 요것도 현재 꽃이 아닙니다. 요거는 현재 꽃이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지군 사이마다 어떻게 햇빛이 잘 들어가느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하시고, 나무를 자꾸 바라보시고, 많이 잘라보시고, 그래 자른 상태를 어떻게 봄에 신초가 나오고, 또 열매가 달리고, 가을에 어떤 열매가 최종적으로 수확되는가,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을 오래 하시고 많이 보신 분들이 나무를 잘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콜라 구독자 여러분들, 또한 사콜라 밴드 회원들께서는 이 두 가지의 매체를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콜라 유튜브에 서로 댓글을 문의하고, 또 사진 올리기를 하고, 여러분들 짤막한 쇼트 영상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유튜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콜라 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 밴드를 여러분들이 10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질의사항을 많이 남겨주시고, 또한 사진과 쇼트 영상을 올리시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항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밴드를 10분, 100분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도 저도 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할 수 있고, 서로 상담할 수 있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콜라 밴드, 사콜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오늘 또 오후 현장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